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많이 활동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어야 빨리 늙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매일같이 모임 약속을 잡고 어떤 이는 밤 10시가 넘도록 춤을 추러 다니며 또 어떤 이는 밤늦도록 화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이 떠들썩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하고 바쁘게 움직일수록 오히려 더 깊은 피로감이 몰려온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속에서 이런 물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든 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일까? 사실 노년의 삶은 억지로 짜맞출 필요도 괜한 오기를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더욱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눈물겹게 만들 이유는 더더욱 없지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임에 쫓아다니는 것도, 춤출 파트너를 찾는 것도, 친구들을 모아 고스톱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5가지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정해진 시간에 집을 나서서 동네 경로당이나 정자로 향합니다. 익숙한 얼굴들 틈에 앉아 어느 집 며느리가 불효라더라. 어느 집 이웃이 이사를 갔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웃으며 듣습니다. 오후에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내기 화투를 칩니다. 누군가는 돈을 잃어 억울해하고 누군가는 돈을 땄음에도 밥 한 끼 안 산다고 핀잔을 들을까 눈치를 봅니다.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가슴 속 구멍이 점점 커지는 기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쁘게 지냅니다. 문화센터에 춤 배우러 가랴, 동창회 나가랴, 아니면 자식들 부탁으로 손주 봐주랴, 배우자 병수발하랴. 하루가 꽉 차 있는데 정작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분명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데 마치 주전 선수가 아닌 대타로 사는 기분입니다. 남이 한마디 하면 거들어야 하고 전화 한 통 오면 달려가야 합니다. 겉으로는 난 괜찮아, 별일 없어라고 말하지만 밤에 자리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군중 속의 고독, 즉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할 일이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뼈 빠지게 많은 일을 하고도 전혀 즐겁지 않은 그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늙으면 밖으로 많이 나가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숙제가 되고 그 떠들썩함이 행복한 척하는 위장이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인생의 후반전은 누가 더 바쁜가를 겨루는 시합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마음 편하고 자유로운가를 겨루는 시간입니다.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미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에는 바닷물을 들이부어도 더 이상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평생 바쁠 만큼 바빴고 도울 만큼 도왔고 남의 눈치도 볼 만큼 봤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뺄셈을 할 때입니다. 삶의 빈틈을 만들어 행복이 들어와 앉을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좋은 노년은 시끌벅적한 모임도 떼지어 다니는 관광도 억지로 참아내는 인내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5가지 삶의 방식이 어떻게 우리를 더 맑고 더 나다운 모습으로 살게 해주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리에 섞이지 않는 것. 불합군, 부허춘도 하나의 자유입니다. 올해 70을 간 넘긴 김 선생님은 전직 학교 교사였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지역 노인의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약속이 생기면 나가고 누구 생일이다. 누구네 집에서 팥죽을 쑤니 같이 먹자. 무슨 강좌가 있다 하면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출하기 전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꼭 가야 하나? 안 가면 유세 떤다고 욕먹으려나? 갔다가 또 그 말 많은 양반 만나면 머리만 아플 텐데. 몇 번 모임에서 빠져보려고 시도했더니 단체 채팅방에서 즉각 반응이 옵니다. 김 선생, 어디 아파? 왜 안 보여? 우리 싫어하는 거 아니지? 걱정해주는 말 같지만 듣는 사람에겐 압박처럼 들립니다. 김 선생님은 속으로 쓴 웃음을 짓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안 되나? 젊을 때는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싫은 자리도 나가고 눈치를 봐야 했죠. 은퇴하고 드디어 내 마음대로 사나 싶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형태의 왕따 공포가 발목을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 까탈스러운 노인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억지로 어울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진짜 피곤한 건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억지로 비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나가고 듣기 싫은 남의 자랑질이나 험담을 웃으며 들어주는 것, 단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소진되는 건 바로 당신의 기분과 에너지입니다. 억지로 어울리느니 차라리 마음 편한 고독을 택하세요. 한 번은 김 선생님이 노래방 모임을 거절하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책 몇 권을 빌려 창가에 앉으니 따스한 햇살이 비칩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시간이지. 무리에 섞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이 들면 배워야 할 것은 남에게 사랑받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겁니다. 어울리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구겨 넣지 않을 때 비로소 나만의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몰입플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깊이 집중할 때 느끼는 무아지경의 즐거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기분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도 시끌벅적한 술자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외로운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본 지 너무 오래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천천히 밥을 음미하고 추억을 글로 적어보고 묵은 짐을 정리해 보세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사소한 일들이지만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작점입니다. 남들이 몰려다니는 건 그들의 선택이고 당신이 조용함을 택하는 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둘째, 말싸움하지 않는 것 부쟁변, 부정변, 이 최고의 교양입니다. 어느 날 저녁, 60이 넘은 이 여사님이 식사 중에 딸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생선 조림이 너무 짜잖아. 이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쳤습니다. 내가 평생 밥을 해먹였는데 설마 내가 너보다 맛을 모르겠니?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짜게 한 것도 아닌데 왜 타박이야.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발끈했을까? 그냥 좀 싱겁게 먹으라 하면 될걸. 싸워서 뭐하나. 나이가 들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내가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툭하면 남을 가르치려 들고 훈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남들 눈에는 그런 우리가 그저 고집불통의 꼰대로 보일 뿐입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이 많아지면 품위를 잃기 쉽다는 뜻입니다. 논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겨서 내 논리를 증명했다 한들 감정은 이미 상해버립니다. 말로는 이겼지만 마음은 다쳐버리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서로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진정한 교양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젊을 때는 말로 나를 증명하려 애썼는데 늙고 보니 입을 다무는 게 진짜 고수더라. 때로는 묵묵히 넘기는 게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더 했다가 사단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퇴 후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딴에는 이게 맞다 싶어 한마디 하면 자식들은 구닥다리 사고방식이라거나 간섭 좀 하지 마세요라고 반응합니다.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들은 통제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럴 땐 그냥 놔두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요. 침묵은 지는 게 아닙니다. 굳이 내 옳음을 증명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진짜 가치 있는 지혜는 말로 떠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서히 알게 된다는 것을요. 내가 말 안 해주면 쟤네가 뭐가 틀린지 어떻게 알겠어?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싸움에서 상대방이 진짜로 바뀐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잔소리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러니 입을 닫고 한 걸음 물러서세요. 입에서 한 번 참으면 마음의 평화가 2배로 옵니다. 노인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현명해지라는 겁니다. 잔소리와 훈계를 멈추면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침묵할 줄 알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논쟁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느슨해지며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양의 힘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은 입으로 이기지 않고 침묵과 여유로 존경을 얻습니다. 셋째,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 말고 여지를 남기십시오. 박 여사님은 올해 68세인데 하루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해외여행 간다고 고양이 밥 좀 챙겨달라지, 사돈이 입원했다고 일주일 내내 도시락 싸 나르지, 아들 내외 바쁘다고 손주 새등학교 픽업까지 도맡았습니다. 사람들은 박 여사님 보고 정이 많다, 에너지가 넘친다 칭찬합니다. 박 여사님도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지. 어떻게 모른 척해라고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이 차마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고혈압에 당뇨가 있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듭니다. 매일 밤 파스를 붙이고 끙끙 앓습니다. 혹시라도 뭐 하나 빠뜨려서 싫은 소리 들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방에서 미끄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어르신, 요새 과로하셨어요? 몸이 말이 아닌데. 라고 묻자 그제야 박 여사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착한 마음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선센이 없으면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세상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양심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성격을 알고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의 희생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그걸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당신이 정말 아프고 힘들어서 이번엔 못해라고 하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사람 변했네, 야박하네라며 원망합니다. 그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무리하지 않는 친절입니다. 부처님의 법력이 아무리 커도 인연 없는 중생은 구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뿌리 없는 풀은 적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에너지를 남겨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누구의 구세주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돕는 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 힘든 거 다 막아주면 그들은 언제 부모 노릇 배우고 언제 어른이 됩니까? 이웃의 자잘한 일까지 다 처리해주면 그들은 당신에게 의존하는 법만 배웁니다. 결국 당신은 쓰러지고 그들은 홀로 서기를 못 배웁니다. 진짜 좋은 어른은 무작정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댈 언덕이 되어주되 스스로 일어서게 지켜봐주는 사람입니다. 친절해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도울 사람과 도울 타이밍을 가리세요. 감당할 수 있으면 돕고 감당하기 힘들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솔직하게 애노라고 하세요. 원칙 있는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성숙한 경계 설정입니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해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진짜 부드러움입니다. 노년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남을 도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체력, 당신의 기분,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친절은 나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베풀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넷째, 남에게 기대지 말고 불구인. 부철은 홀로 서기를 배우십시오. 은퇴 후 아파트 1층에 사시는 최어르신은 일찍 상처하고 자식들은 다 객지에 나가 삽니다. 그분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 제일 무서운 건 사소한 거 하나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최어르신은 혼자 시장 보고 병원 예약하고 은행 ATM기에서 돈 찾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공과금 내고 화상 통화하는 법까지 다 배우셨습니다. 이웃들이 아이고 그 연세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배우세요. 라고 웃으면 남한테 손 벌리느니 내 손으로 하는 게 두 다리 뻗고 자는 비결이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며 사느라 정작 나 혼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생활을 꾸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가장 두려운 게 누군가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의존성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면 그야말로 패닉 상태가 되니까요. 흔히 집안에 노인이 계시면 보배와 같다고 하지만 그 보배가 사사건건 사람 손을 필요로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쓸 줄 몰라서 전화 한 통 걸 때마다 남을 불러야 하고 키오스크 무서워서 햄버거 하나 못 사 먹고 문자 확인할 줄 몰라서 재난지원금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난 늙어서 못해. 이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단정 짓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난 못해라고 할수록 생활은 점점 불편해지고 배움을 포기할수록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남에게 넘어갑니다. 75살에 처음으로 인터넷 기차 예매를 배워서 혼자 기차 타고 몇십 년 만에 친구를 만나고 온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이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이걸 해냈다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견해. 진정한 자유는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홀로 선다는 게 외롭게 혼자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일은 내 손으로 해결하고 큰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줄 아는 힘을 기르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으며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 때 자식들도 이웃들도 당신을 더 존중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짐덩어리가 아니라 멋진 어른으로 보이니까요. 남에게 기대면 잠깐은 편하지만 내 실력을 키우면 평생이 든든합니다. 배움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고개 숙이지 않기 위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 안 해, 몰라라는 말 대신 한번 배워보지 뭐라고 말해보세요.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그 시도 한 번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연기는 그만두고 진짜 나로 살아가십시오. 정 여사님은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마치 방전된 건전지처럼 맥이 빠졌습니다. 한동안은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멍하니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 뭐 하지? 예전엔 선생님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습니다. 모든 역할이 그녀를 필요로 했고 늘 누군가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다 커서 품을 떠났고 남편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갑자기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건 정 여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기를 맞은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평생 연기해온 익숙한 배역들이 무대에서 사라지면 텅 빈 무대에 덩그러니 남은 기분이 들죠.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김 부장, 이 과장. 이런 타이틀이 다 떨어져 나가면 정작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할극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칠순이 넘어 회고록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 타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나온 삶을 타자로 칩니다. 내가 뭐 작가가 되려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또 어떤 분은 그림을 배우고 서예를 하고 노래 교실에 나갑니다. 대단한 상을 타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느끼는 그 순수한 기쁨을 되찾고 싶은 겁니다. 나답게 사는 것,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는 어머니, 속없이 허허거리는 사람 좋은 할아버지, 자식 전화만 기다리는 뒷방 늙은이 역할을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설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좀 느리게 살아도 되고, 단순하게 살아도 되고, 철저하게 나 위주로 살아도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꿈은 무슨 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꿈을 꾸기에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 의무도 끝났으니까요. 지금의 당신은 누군가의 무엇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건 철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깊은 깨달음이고 과거와 작별하고 새롭게 무대에 오르는 용기입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사람, 즉 오롯한 나 자신으로 살아볼 기회 말입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삶 말고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삶을 사세요. 우리는 평생 남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너무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물어야 합니다. 그 처음에 있었던 맑고 순수했던 나는 어디로 갔나? 우리는 그동안 무리에 섞이려 했었고 성질 죽이며 참았고 여기저기 돕느라 바빴고 늘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아주 작게 움츠리면 다들 만족하고 세상이 둥글게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진짜 편안한 삶은 정답을 맞히는 삶이 아니라 자재지자하게 사는 삶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 거친 파도도 필요 없고 요란한 박수갈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참기 싫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아껴야 하는지 아는 것, 굳이 사람들 틈에 끼어들려 애쓰지 말고 체면 차리느라 억지 부리지 말고 최고의 어르신이 되려고 자신을 볶아대지 마세요. 당신이 편안하고 솔직하고 즐겁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모습입니다. 부디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논쟁을 멈추고 마음의 화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도울 수 있을 땐 기쁘게 돕고 힘들 땐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홀로 서기를 배우고 그런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한 연극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진실한 당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아주 작은 일 하나부터 해보세요. 가기 싫은 모임 정중하게 거절하기. 산책할 때 스마트폰 두고 나가서 온전히 바람 느끼기. 오후 내내 옛날 앨범 정리하며 추억에 잠기기. 한 번쯤은 남의 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기. 평생 아끼느라 못 샀던 작은 선물을 나에게 사주기. 삶은 그렇게 하나씩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남이 당신의 노년을 기획하게 두지 마세요. 남의 방식대로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 모진 세월 다 견뎌낸 당신. 이제는 좀 더 상쾌하고 가볍게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나이 먹고 가장 사치스러운 건 돈이나 집이 아닙니다. 드디어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
그게 진짜 사치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마음 한구석이 찡하거나 단 한 문장이라도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우리의 나이. 이제 누구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 없습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여정은 오직 나를 돌보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다시 알아가는 데 쓰십시오. 거창하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작은 결심 하나, 거절 한 번, 나 좀 쉴게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늙음이 끝이 아니라 나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임을 더 많은 친구들이 알 수 있게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테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맑고 가벼운 삶을 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이 오늘보다 지금의 삶을 더 사랑하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